안녕하세요. 헤어진 이들은 홍콩에서 다시 만난다를 쓴 영화평론가 주성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본 홍콩 영화에서 이런 공간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실 그 헤어진 이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뭐 보통 헤어진 이들 이러면 보통 뭐 예전에 연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 저는 그런 연인으로서 헤어진 이들이 아니라 예전에 정말 같이 홍콩 영화 많이 보던 친구들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제가 쓴 것도 뭐 장국영만 생각하면 울컥하는 사람들, 뭐 장만옥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걷는 사람들, 이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같이 홍콩 영화를 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낭만을 이야기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어디 있을까. 사실 그런 의미로 제가 헤어진 이들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지어준 제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표지에 있는 그 창이 보이는 그 카페가 바로 미도 카페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야말로 홍콩을 가신 분들은 정말 무조건 가서 이렇게 사진을 남기시고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홍콩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 인스타 성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먹는 프렌치 토스트, 정말 그렇게 느끼하고 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프렌치 토스트에다가 밀크티 한 잔을 먹고 있으면, 와, 이게 진짜 홍콩이다, 내가 정말 홍콩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제가 표지를 이렇게 선정해 주신 것을 보고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아, 진짜 여기 다시 가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미도 카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여행을 갔을 때 홍콩 영화 덕후들에게 추천하는 완벽한 하루 코스라고 하면요, 사실은 그렇게 유별난 장소는 아니에요. 유별난 장소는 아니고, 내가 홍콩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저런 가이드북을 사실 테고, 또 제 책을 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책만 갖고 가는 것은 조금 심화된 이제 홍콩 여행이기 때문에 제 책과 다른 뭐 홍콩 가이드북을 하나 꼭 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꼭 그 두 권을 들고 가시면은 정말 완벽한 홍콩 여행을 하실 수가 있죠. 그냥 란콰이퐁, 센트럴에 있는 란콰이퐁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센트럴에 가시면은 사실은 란콰이퐁을 중심으로 타이콘 센터, 그리고 PMQ라고 하는 그 과거의 홍콩 경찰 기숙사였던 곳이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요. 또 PMQ라고 하는 곳은 정말 지난 10년 넘게 계속 장막에 가려져 있었어요. 거기도 옛날 홍콩 경찰서이자 뭐 이런 구치소였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재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덮어만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려 제가 12년 전에 그 책을 쓸 때도 장막에 가려져 있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오픈이 됐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랑콰이퐁에 가셔서 그 중심으로 돌아다니시면요, 사실은 그냥 그 하루 훌쩍 지나가요. 그리고 그 PMQ까지 가셨다가 그 양조위가 즐겨 갔다고 하는 이 구기우남, 까오끼라고 하는 국수집에서 이제 국수를 드시고, 그 바로 건너편에 싱흥유엔이라고 하는 정말 노천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는 또 백종원 씨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곳인데, 거기서 또 토마토 누들 드시고 하면은 사실은 센트럴, 랑카이퐁, 션완으로 이어지는 그 지역은 그냥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지역이죠. 저는 양조위 배우를 2번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냥 좀 부러움을 많이 사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 양조위 배우에 얽힌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양조위 배우를 이제 2번째 만나서 인터뷰할 때, 제가 그때는 이미 홍콩과 관련된 책을 2권 썼을 때였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전신인 이제 홍콩에 2번째 가게 된다면, 그리고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이라고 하는 2권의 책을 이미 썼을 때였는데요. 그걸 너무 양조위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2번째 이제 일대종사로 이제 인터뷰를 하러 만났을 때는, 사실 제가 이제 굉장히 긴 시간 영화 기자 생활을 했지만, 막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뭐 사인을 요청한다거나 혹은 뭐 같이 사진 찍자거나 이런 얘기를 잘 못 하거든요. 근데 양조위만큼은 뭔가 좀 저 자신을 어필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를 살피다가 그 책 2권을 조용히
전달해 드렸어요. 전달해 드렸더니 사실은 그 장구경 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그 표지에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있는 이미지지만 장구경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장구경에 대해서 쓴 책이다 라고 했더니 빨리 다음 인터뷰로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쪽에 있는 뭐 매니저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들이 막 빨리 오라고 막 정말 그 야단법석인 가운데에도 양조위가 잠깐 조용을 하라고 하더니 내가 이 친구하고는 꼭 사진을 찍어야겠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러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제 카메라도 가져가서 찍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 카메라를 달라고 해서 찍은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카메라로 찍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조위가 저랑 이렇게 사진을 찍어준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고 그거는 그도 저랑 찍은 사진을 가져가서 삭제는 안 하셨겠죠. 하여튼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홍콩 영화에 대한 사랑을 영웅본색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영웅본색은 뭐 횟수로 따지면은 한 50번 넘게 본 것 같아요. 50번 넘게 본 것 같고 지금도 그냥 그 영화 속의 모든 장면과 대사 이런 것들을 다 외우는데 신기하게도 이 영웅본색은 볼 때마다 좋아하는 장면이 계속 달라지는 느낌이 있죠. 특히나 이제 영웅본색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너무 감정이입을 많이 해서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을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은 학교에서 괜히 신문을 들고 있다가 신문을 떨어뜨리는 거라던가 뭐 이런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꼭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뭐냐면 이미 다리를 다쳐버린 주윤발이 자기의 그 다리를 그렇게 다치게 만든 후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앞서 나가서 이제 보스가 된 그 이장웅이라고 하는 배우와 이제 나중에 클럽에서 만났을 때 약간 반항하는 의미로 자기의 다친 다리를 이렇게 테이블에 올리고 이 위스키가 든 이 둥그런 컵을 이렇게 입에 끼우고는 손을 안 쓰고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위스키 잔이 있으면 이렇게 입으로 물어서 들어올려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그게 너무 나중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냥개비는 이미 뭐 그냥 흔하게 하면 되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그런 둥그런 술잔 같은 것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냥 깨트려 먹은 그런 기억만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음악들이 있는데요. 그 중경삼님의 캘리포니아 드림은 정말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꼭 홍콩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 그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고 하는 음악을 mp3에 저장해 가시거나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 미드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쭉 올라갈 때 그 영화 속의 왕페이가 그 양조의 집을 보려고 이렇게 몸을 숙이는 것처럼 그 음악을 들으면서 미드랩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정말 그 영화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한번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요즘에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한 곡을 쓰면 그 노래의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보통 영화를 보다가 어떤 음악이 시작이 되면 어느 지점에서 탁 끊는 게 되게 일반적인 관례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홍콩 영화는 그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쾌락과 이런 순간들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왕가희 감독의 중경삼님을 지금 다시 보면 어떤 점이 신선하냐면 음악이 시작되면 음악을 끝까지 들려줘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시작되면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춤을 추는 왕페이라던가 양조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그 노래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중경삼님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 하나는 이렇게 뭔가 장면과 인물과 음악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그래도 딱 하나의 곡을 꼽으라고 하면 중경삼님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제가 그 시간 동안 유덕화의 심플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를 발굴한 것처럼 사실 이미 그때 장만옥이라고 하는 배우가 완전히 영화계 은퇴를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으로 치면 아저씨라는 영화 이후에 원빈이 언제 나오나 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장만옥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언젠가 개정판을 쓰게 되면 장만옥의 새 영화, 그리고 장만옥의 새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장소를 가면 참 좋겠다 라는 바람도 있었던 건데, 정말로 장만옥이 클린이라고 하는 작품 이후로 전혀 출연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책을 보면은 딱 홍콩은 아니지만 마카오도 있고, 그리고 왕가희 감독의 일대정사를 찍은 그 중국 광저우 옆에 있는 카이핑이라고 하는 도시도 있어요. 거기에 제가 조금 꼭 넣고 싶었던 또 다른 또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였냐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성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주성치의 서유기를 촬영한 그 중국 거의 그 북서쪽에 있는 은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영화 촬영소가 있어요. 거기가 워낙 그 거대한 영화 촬영소인데, 그래서 거기까지 간 다음에 포함하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거기는 이제 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좀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 헤어진 이들이 좀 이 책을 많이 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홍콩 영화는 거의 한국 극장가에서 미국 영화 아니면 홍콩 영화였거든요. 그만큼 헐리우드 영화와 거의 동급의 대우를 받고, 그때 수많은 홍콩 스타들이 매주 한국에 와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매주 한두 명 정도는 런닝맨에서도 보고, 라디오스타에서도 보고, 뭐 골 때리는 그녀들의 잠깐 우정 출연도 하는 시기고,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에게 친숙했던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즐겼던 헤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헤어진 친구들이 좀 그때를 좀 행복하게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렇게 추억하는 시간만큼은 뭔가 좀 지금의 나를 좀 벗어 던지고, 지금보다 조금 덜 때묻었던 나 자신이라던가, 지금보다 조금 더 순수했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들 이 책 하나만으로 조금 더 좋은 사람, 나은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까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면서, 헤어진 친구들이 많이 좀 다시 이 책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인물 중 하나와 사귀셔야 되는데요. 해피투게더의 보영 대 아비전전의 아비. 저는 보영을 하겠습니다. 해피투게더에서 보영이 너무 좀 쓸쓸하게 버려진 것 같아서 조금 더 슬퍼요. 아비보다. 기자님 배우가 되신 거예요. 둘 중 한 감독과 작업해야 한다면 왕가희 감독 대 오상 감독. 왕가희 감독을 좋아하지만 오상 감독과 일하겠습니다. 왕가희 감독과 일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로 상대역으로는 누가 좋으신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임청아 대 강태희. 임청아. 저 임청아 배우도 너무나 사랑하고요. 그 시절, 정말 리즈 시절의 임청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아시아에서 단 한 명의 여성 배우로 꼽으라 그러면은 임청아와 장만옥 중에서 좀 우열을 가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임청아를 좋아합니다. 그럼 남자 배우는 양조위 대 유덕화. 양조위죠. 양조위는 뭔가 저의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보너스 질문인데요. 빈칸을 채워주셔야 됩니다. 1960년 다음에 대사는 4월 16일 3시 1분 전. 끝인가요?
너는 나와 함께했어. 네. 감사합니다.